안녕하세요, 선생님들. 2022년 뮤추얼북 독서토론 매뉴얼을 맡은 서재희 강사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가상세계라는 주제로 우리 어린이 도서로는 마지막 레벨을 그 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보시고 독서토론을 학생들과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책을 소개해 볼게요. 마지막 레벨업이라는 책을 저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보면 가상현실 게임 속에서 펼쳐지는 그 친구들 간의 경이로운 모험들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또 현실과 게임 속 가상현실을 오가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요즘 친구들이 많이 게임을 좋아하고 가상현실 세계 이런 것도 우리에게 많이 이제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이 가상세계에서의 삶은 정말 진짜 삶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이 우정을 나눌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정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가상의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을 소개하면 윤영주 작가님이 제25회 창비 좋은 어린이책 원곡 부문에서 대상을 받으신 분이고 안송호 작가님이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독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활동 목표를 잡아봤어요. 크게 네 가지로 정했는데요. 먼저 가상세계에서 삶은 진짜 삶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가상세계는 진짜와 가짜인지 우리 친구 너무 빠져 있다 보면 그거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진짜와 가짜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또 현실에서 우리 고민이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은 함께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활동 목표를 잡아보았는데요. 이제 친구들과 독서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열어서 같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각 열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20분 정도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이 퀴즈를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곡의 퀴즈를 통해서 한 곡에 두 곡에 세 곡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힌트를 주시면서 친구들이 퀴즈를 맞춰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상세계, 가상현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예시 문제를 하나 뽑았는데요.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상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쵸? 이런 게 뭘까요? 하고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끔 헷갈리기도 해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어, 거기에서는 나의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제 친구들이 하나씩 알아갈 것 같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까지도 모르면 다섯 번째에선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가상세계라고도 말할 수 있고 가상을 말해주면 맞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대면 수업에서는 제시하기가 좋은데 비대면에서는 PPT나 화면으로 그림 이렇게 문제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먼저 10분 정도 그렇게 고개 퀴즈를 하고 그 다음에 활동으로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넓히는 그런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책 표지만 봐도 책 표지에서도 막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책을 읽고 만나기 때문에 먼저 처음에 책을 표지를 보고 떠올렸던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기 전 표지를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상상했던 이미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책에 대한 자기네 그 생각을, 느낌을 표현하도록 합니다. 왼쪽에 그림을 예시로 비대면 화면에서는 운영에서는 PPT 화면으로 이 그림을 하나씩 띄워주면 친구들이 책 속에서 봤던 그 장면들을 떠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을 보기 전에 가졌던 그 이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그림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자유롭게 떠오르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먼저 뭐 선생님들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그림의 장소는 어디일까? 아니면 또 친구들과 무엇을 하고 있는 장면일까? 그다음에 이걸 떠올리면 우리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명상되는 이미지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넓히는 과정으로 먼저 생각 열기 과정으로 고개 퀴즈와 그다음에 활동으로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생각을 넓히는 그런 과정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 활동을 하는데요. 본 활동은 총 90분이에요. 근데 이 90분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세 번째로 등장인물 분석하기로 먼저 본 활동을 시작할 거예요. 이 등장인물 분석하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그 레벨업에 나오는 두 주인공인 선우와 원지의 성격을 파악하고 두 친구가 만나기 전과 그다음에 그 판타지의 세계에서 만난 다음에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그 변화를 함께 비교해 볼 거예요. 그래서 원지와 선우가 판타지에서 만나게 된 후 달라진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생각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해 보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쌍피라미드 토론을 할 거고요. 이런 과정은 이제 또 자세히 다시 설명하고 먼저 등장인물 분석하기로 들어갈게요. 등장인물 분석하기에서는 활동지 1을 제가 첨부해 드렸는데 그 활동지 1에 보시면 이렇게 원지와 선우의 등장인물 성격을 먼저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판타지와 그 세계에서 만난 다음에 두 친구가 달라진 태도에 대해서도 함께 비교하는 이런 란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먼저 마지막 레벨에 나오는 그 두 주인공 선우와 원지의 성격을 파악해 보는데 이거를 비대면으로 하실 경우에는 이거를 먼저 화면으로 띄워 주시고 친구들이 뭐 노트나 이런 거에다가 메모를 해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을 분석을 해볼 텐데요. 원지의 성격은 사고를 당하기 전에도 활발했고 그리고 사고를 당하고 그 판타지 세계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활발하고 물론 혼자 있을 때는 활발하지 못하고 갇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선우랑 얘기할 때 그 모습을 봐도 활발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모습이 참 많이 나와요. 그 게임 세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최대치를 발휘해서 그 게이머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선우에게 처음에는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선우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원지는 참 솔직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선우는 미래에 그 영재학교에 다니면서 되게 뭐랄까 조심스럽게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막 자유롭게 활발하게 어울리는 모습이 나오는 모습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범어와라는 그 친구를 통해서 좀 괴롭힘을 당하죠. 뭐 찍혔다라고 하죠. 그 책 속에서는. 그래서 범어한테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 소극적이고 자신이 돈이나 이런 거 그 게임할 수 있는 시커에서 할 수 있는 코인 그걸 빌려달라고 하는데도 그냥 내어주는 약간 소극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선우가 원지를 만나서 결국 변하게 되죠. 그래서 원지도 선우를 만나기 전에는 판타지아 세계에서 외롭고 약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원지는 그 판타지아 세계에서 갇혀 있는 상태로 참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죠. 그런 원지는 나중에 선우를 만나서 어떻게 변하죠? 원지는 선우를 만나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 자유를 나중에 느끼게 되고 또 그 자유를 선우를 통해서 찾게 되죠. 선우를 보면 원지를 만나기 전에서는 판타지의 세계에서는 그냥 힘든 생활을 잊고 싶어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과제랑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선우는 자신의 생활에서 그런 생활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약간 도피하는 생활처럼 그 힘든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상현실 게임 세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현실 세계에서는 자기가 무엇이 된 거, 무서운 뭐 용사라고 하죠. 막 그런 멋진 용사가 된 것처럼 해서 그곳에 있으면 자기가 되게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현실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거를 게임 세계에서 푹 빠져서 그 게임 세계에서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는 약간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근데
선우는 그래서 그 게임 세계에 푹 빠지는 걸 더 원해서 1 시간이 아닌 이제 더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신의 용돈을 어떻게 하면 더 늘려서 게임을 더 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책에서. 근데 선우가 원지를 게임 속에서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원지가 게임 속에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같이 자기랑 게임하는 게이머인 줄 알아요. 근데 책 속에서 읽어보면 선우랑 원지가 이야기 나누는 장면들이 뭐 물렁이 몬스터 뭐 이런 걸 만들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퀘스트를 막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우가 게임 레벨도 높여지고, 약간 그러면서 처음에는 원지를 만난 거를 자기가 이제 게임 레벨이 높아지는 그런 거에 처음에 관심을 뒀다면, 나중에 원지의 상황을 알게 되죠. 원지가 게임 속에서 사고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몸 때문에 게임 속에서 갇혀 있게 된, 아빠가 그 하이드 그 게임을 만든 회사 대표인데 그 게임 속에서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판타지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선우가 안타까워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은 소극적이었고 내성적이었고 어떤 그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펼치지 못했던 선우가, 게임만 했던 선우가 원지를 도와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원지를 도와주면서 선우의 삶도 원지를 만나기 전의 모습보다는 조금씩 달라진 모습이 책 속에서 나오게 되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함께 원지가 선우가 게임 세계에서 만나기 전의 모습은 각각 어땠는지, 뭐 사고 이야기도 좋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판타지아 세계에서 둘이서 만난 다음에 서로 우정을 어떻게 나누고, 그리고 선우가 원지를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할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 쌍피라미드 토론학인데요. 그림책 토론이나 토론 수업에서 많이들 하시는 수업 중에 하나기도 해요. 이 쌍피라미드 토론을 하면 먼저 피라미드 토론은 기본적으로 논제를 정해요. 논제를 정해서 그 다음에 논제를 정한 다음에 어떤 가치를 알아봐서 그 가치를 그 논제에 맞게 선택하는 걸로 이루어집니다. 논제 정하기 단계에서는 토론할 논제를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레벨업에서 책 내용 안에서 함께 정해야 되겠는데요. 가치 알아보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가치가 있는지 어떤 가치 도구,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함께 알아보고, 그 마지막으로 가치 선택하기 단계에서는 친구들이 선택한 가치를 선택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모둠 활동이나 이런 피라미드 토론을 할 건데요. 개인의 의견을 먼저, 피라미드 토론은 개인의 의견을 정하고 같이 선택하기 과정에서 짝과 만나서 두 명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그 다음에 모둠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 다음에 반 전체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둠 활동이 참 많이 이루어질 것 같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쌍피라미드 토론을 하려면 먼저 논제를 정해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한테 책을 읽었으니까 자, 논제 정해봅시다 라고 하면 친구들이 당황하겠죠. 네. 그래서 논제를 정할 장면을 함께 먼저 토의를 먼저 해볼 거예요. 근데 논제를 정할 때는 같이 어떤 토론할 주제를 정하고 같이 논할 건데, 주인공이 중요한 선택을 하는 장면에서 찾아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논제를 정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쌍피라미드 토론의 논제는 텍스트, 주인공이 어떤 인물들이 서로,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레벨업에서는 원지와 선우가 같이 어떤 갈등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둘이 갈등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갈등하는 장면, 그래서 결국은 그 갈등을 통해서 중요한 선택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이 드러난 장면을 함께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선택을 하면 우리가 하나의 선택된 가치는 선택이 되지만 반대로 내가 포기하는 가치도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거를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선택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포기하는 가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친구들이 선택하는 가치와 포기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서로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것을 구분해 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주인공이 책 속에서 중요한 선택을 한 장면을 찾아볼까요? 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책 속에서 몇 장면을 골라봤는데요. 아래 장면 중에서 학생들과 토의를 거쳐서 어떤 장면을 선정해서 논제로 만들어 토론을 하는데,
제가 고른 책 속에서 장면은 페이지 144 페이지에 나오는 장면인데 먼지의 생각이에요. 먼지의 눈에 눈물이 괴었다. 살고 싶어. 나도 살고 싶어. 선우처럼 평범한 13살 아이로 진짜 세상에서 진짜 몸을 가지고 살고 싶어. 단 하루라도 진짜로 살아있고 싶다고. 나는 죽고 싶지 않아. 하지만 하고 밤새 마음속으로 씨름하던 원지는 아침 해가 뜰 때쯤 마음을 굳혔다. 진정한 의미의 마지막 모험을 떠나기로. 원지는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보면 그쵸. 원지가 마음을 굳혔다. 진정한 의미의 마지막 모험을 떠나기로. 그리고 원지는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이런 글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우리 주인공인 선우와 원지가 어떤 갈등을 겪었는데 이제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서 이거 말고 또 다른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는지 학생들하고 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우의 장면을 한번 찾아봤어요. 페이지 155 페이지. 선우는 본능적으로 역겨움을 느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가 외치고 있었다. 삶이란 저런 것일 수 없다고. 원지를 보면서 선우가 생각을 한 거죠. 저렇게 뇌만 남아서 영원히 억지로 보호받는 건 원지가 당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라고 말이다. 원지는 단 한 번도 저런 삶을 바란 적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선우는 드디어 결심을 내렸다. 어느 편에 서야 할지 확신이 생겼다고 155 페이지에 선우가 이 원지의 그 뇌가 갇혀 있는 그 세계를 보고서 선우가 드디어 결심을 내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 말고도 갈등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다면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우와 원지의 생각이 드러나는 이런 텍스트를 보면서 주인공의 갈등이 드러나는 상황과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논제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논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이 피라미드 토론을 할 때는 뭐뭐가 뭐뭐한 것은 바람직하다, 옳다 이런 형식으로 논제를 만들어 보면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논제를 만들기가 참 조금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뭐뭇이 뭐뭐한 것은 바람직하다, 옳다의 형식으로 논제를 만들어 본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가로 안에는 주인공이 갈등을 겪고 중요한 선택을 하는 장면이라면 다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활용한 논제로서 마지막 레버랩의 논제로 예시로 제가 선택한 거는 선우가 원지의 선택을 돕는 것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논제를 만들어 본 다음에 이제 이 논제를 만들고 선택하는 그 이야기에서 선우가 돕는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가 옳은지 아닌지 어떤 그런 걸 얘기를 하려면 가치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논제를 만들어 보고 어떤 가치가 대립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볼 때는 선택하는 게 옳아요, 나빠요, 아니에요,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만 해서는 우리가 토론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치카드나 버추카드 이런 학교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뭐 좋은 카드가 있으면 가치카드가 있으면 그거를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가치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버추카드를 추천해요. 버추카드가 52가지 덕목이 있는데 이렇게 버추카드 덕목으로 52가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 친구들이 이 가치를 보고서 서로가 나는 이런 걸 선택하고 가치는 어떤 건지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버추 카드가 좀 너무 많다 항목이 그러면 이렇게 가치 카드라고 해서 조금 버추 카드랑 항목이 조금씩만 다른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가치 카드 50가지가 있으니까 학급에 맞는 가치고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 시 이렇게 제가 화면으로 보여준 것처럼 친구들이 같이 이 가치 카드나 버추 카드를 보고서 가치카드 그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게끔 해주신 다음에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가치를 선택할 때는 활동지를 보시고 거기서 아이들이 선택한 가치를 쓰게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1단계로는 먼저 본인 혼자서 이제 먼저 찾은 가치 3가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논제를 보고
어떤 가치가 대립이 되는지, 내가 선택을 하면 어떤 가치를 선택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그 가치를 선택했는데 포기하는 가치는 어떤 가치인지 이걸 꼭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가치 카드나 버치 카드를 통해서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실 때 어떤 가치가 더 우선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데, 가장 자기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 어떤 게 더 우선인지 그걸 명확하게 해서 세 가지를 뽑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한 가치도 3개, 포기한 가치도 3개를 개인별로 고르게 하는 겁니다. 비대면 활동을 운영하실 때도 PPT 화면으로 활동 1을 이렇게 표를 보여주시는데, A, 내가 선택한 가치,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짝이랑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선택한 가치에서 선우, 왜냐면 선우가 원지를 도와줬기 때문에, 선우가, 그리고 논제도 선우가 원지의 선택을 돕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우가 추가한 가치가 3개가 무엇인지, 선우가 그렇다면 포기한 가치 3개는 무엇인지, 이렇게 학생들이, 우리 친구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비대면으로 할 때는 이렇게 PPT 화면으로 하면 친구들이 뭐 포스트잇이나 자기들이 노트에다가 친구랑 나중에 그 의견을 같이 나눌 때 말할 수 있도록, 왜냐면 안 적으면 또 우리 친구들이 잘 까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고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가치로 해서 제가 먼저 저는 골라봤는데요. 선우가 추가한 가치는 용기, 원지를 돕는 행동을 보고 용기가 있었다. 그래서 용기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신뢰, 원지와 그 친구를 도와주게 했던 그 약속을 지켰죠. 그래서 신뢰라는 가치를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소신 있게, 원래 처음에는 선우가 그러지 않았는데 원지를 만나서 변했죠. 그래서 소신 있게 원지를 돕는 게, 이렇게 사는 것은 진짜 사는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선우가 원지를 돕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그 결심을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소신이라는 가치 카드를 골랐는데요. 반대로 선우가 그렇다면 포기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도움. 물론 선우가 원지를 도와줬지만 충분히 어른의 도움을, 뭐 경찰이나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부모님이나 그 원지 아빠인 하이드 사장님이신 그 아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선우는 원지 아빠가 도와줄 거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른의 도움을 받지 않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를 포기한 거니까 그 가치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자율. 이거는 선우가 학교에서 보내는 거 봤을 때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중에 학교에서도 어떤 자율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선우가 포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했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진실함. 진실함의 가치를 뽑았는데요. 부모님을 속이고 게임하는 모습에서 진실하지 못했고, 어쨌든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약간 속이는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포기한 가치가 진실함,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그 가치를 짝을 만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교실에서는 짝을 만나서 하면 되겠죠. 먼저 처음에는 모듬으로 배치를 해놓고 모듬에서 친구들 2명이 이제 먼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이 선택한 가치도 뭐 존중, 그 다음에 자율, 원지의 자유로움을 추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용기, 친구를 돕는 행동, 이런 식으로 선택한 가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가치와 짝이 선택한 가치, 이 똑같은 거를 적고 같이 토론을 거치는 거예요. 2명이서 나눈 그 가치에 대해서 3개와 3개를 합쳐서 또 포기한 가치, 짝이 선택한 거는 목적의식, 근면, 진실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이 2명이 만나면 가치 3개, 또 포기한 가치 3개를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중에서 같이 하면 6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 6개 중에 다시 3개, 또 포기한 가치 3개를 되도록 고르게 합니다. 그래서 짝이 선택한 가치도 다시 서로 나눠서 의견을 모으는 단계에서 선택한 이유도 함께 서로 자기가 메모한 걸 보고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면서 어떤 게 더 선택한 가치가 더 맞는지 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근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짝을 선택해야 되니까 소회의실로 이동해서 2명씩 그렇게 해서 뭐 줌 화면에서 소회의실 수동이나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짝과 1대1로 이렇게 의견을 모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모둠 의견을 다시 이렇게 모아서 모둠에서 나온 의견을 2대2로 모여서 다시 모둠의 의견으로 중요한 가치, 선우가 추구한 가치 3개, 선우가 추구한 가치 이렇게 3개를 각각 적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온 가치는 바로 똑같이 뭐 용기가 나왔어요. 아까 말한 자율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선적으로 정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정한 거는 다시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어떤 게 더 선택한 가치인지, 어떤 게 포기한 가치인지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정해서 노트에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음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에서는 소회의실 개수를 다시 2단계의 그 짝 인원에서 다시 2명을 추구하면 4명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4명으로 하고 소회의실에서는 모든 대표를 정해서 대표가 이 모든 의견들을 친구들의 의견을 다 적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모둠의 최종 의견을 채팅방에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화면에서 주석판이나 이런 거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화이트보드 판이나 이렇게 예시를 해도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해서 모둠을 선택한 우리 모둠 의견 선택하기를 이렇게 정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쌍피라미드 토론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한 명이 먼저 개인 의견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2명이서 짝 의견을 만들고 모둠에서 이렇게 짝 의견을 한 거를 같이 만들고 이 모둠에서 다시 학급 의견 전체적으로 이렇게 4명이었다가 또 모였다가 이런 식으로 모여서 모든 의견을 전체적인 학급 의견으로 만들게 돼요. 자, 근데 학급 의견을 선택할 때 모든끼리 의견을 그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교실에서는 칠판에다가 아이들이 먼저 선생님이 아이들이 의견을 할 때 메모를 하거나 노트에 메모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포스트잇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한 의견을 정리를 해서 포스트잇으로 같이 모아오면 그거를 모아서 칠판에다가 모든별로 붙여주세요라고 하면 아이들이 포스트잇을 붙여주는 거 선택한 가치만 그리고 나중에 발표할 때는 그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선택한 이유까지 붙이거나 뭐 칠판에 적는 거는 좀 양이 많으니까 같이 이름을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설명하는 걸 발표를 하면 되고요. 비대면으로 할 때는 비대면에 화면 공유를 하면 화이트보드판이라고 있어요. 그 화이트보드판에다가 같이 선택하기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먼저 텍스트로 적어주시면 1모든 뭐 교실에서는 6모든까지 아이들 인원이 많으면 6모든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선택하기로 이렇게 나눠주시고 쪽으로 같이 선택하기는 학급 의견을 선택하기에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학급 의견과 그 모든 의견을 비대면에서는 이렇게 공유 화면을 화이트보드로 해서 주석에다가 이렇게 해서 텍스트로 쓰기도 하는데 요즘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하면서 패들렛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공유 주소를 남겨서 아이들이 패들렛으로 남겨서 그렇게 서로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편하신 방법대로 비대면에서는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뭐 마지막에 나중에 학급 의견 할 때 투표를 할 때는 손들기, 비대면에서는 손들기로 해서 어떤 의견이 더 맞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학급이 선택한 가치 3개, 그다음에 추구한 가치, 포기한 가치도 3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들을 정리할 때는 교실에서도 마찬가지고 비대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고른 가치가 다 똑같으면 좋겠지만 선택한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은 토의를 통해서 합치도록 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개념들이 또 가치 개념이 비슷한 게 있으니까 어떤 게 난지 서로 아이들이 충분히 토의를 거친 다음에 그 가치들은 나머지 다른 가치들은 투표를 통해서 어떤 게 좀 더 낫는지 아이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학급 의견을 다 정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여기 같이 선택하기에서 학급 의견을 선택한 거를 적어주시고 학생들이 함께 분석하고 나눈 의견들을 종합해 봐서 정말 이 어떤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를 통해서 그 선우가 원지를 돕기 위해서 그 했던 마음들을 살펴보게 되죠. 주인공의 마음을 살피면서 실제 우리 친구들의 자신의 마음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토론 과정을 통해서 나눈 것을 토대로 우리 친구들도 한 번씩 먼저 처음에 내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하나씩 정리하게 되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은 이런 것들이구나. 또 내가 이런 것들은 포기하게 되었구나.' 어떻게 하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학급 의견을 공유해서 마무리를 하실 때요. 생각 정리 10 분으로 우리 친구들이 생각 정리를 할 텐데요. 5줄 프리 라이팅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뭐 친구들하고 많이 토론을 해서 "이런 이런 가치가 중요하고 이런 이런 가치를 포기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선우가 원지의 선택을 돕는 것이 바람직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보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토론을 한 다음에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그 토론했던 느낌들을 자유롭게 적어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떠올랐던 거,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한 것들, 다양한 생각들을 기록하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5줄 프리 라이팅이니까 5줄 꼭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우리 친구들이 더 쓸 수 있는 친구는 더 쓰게끔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토론을 하고 나의 친구들과 생각을 같이 나눈 것이 어땠는지 소감을 발표하면 좀 더 정리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지를 뒤에 또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요. 활동지 1, 활동지 2, 그다음에 어 이 가치 카드 50 가지와 버시 카드 50 가지 52 가지는 학급에 맞는 카드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들이 이 마지막 레벨럴 말고도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을 제가 한번 공유를 해 봤는데요. 가상 현실 게임과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참 요즘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게임에 관한 책들 먼저 이렇게 골라 봤고요. 그다음에 친구와 관계에 대해서도 나오니깐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책을 추천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수업 후에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친구들이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호기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권유해 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또 좋은 방법이나 어떤 제안하실 거 있으시면 미추홀 도서관에 제안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과 수업하시면서 재미있게 토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